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초록 아지매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제3장 사회보장제도라는 공룡은 언제 사라질지 알 수 없다. 개인저축 대 정부저축. 사회보장제도가 지닌 문제를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기도 하겠다. 조셉 에브리먼이 65세가 되었을 때 그는 정부가 주는 연금을 매달 $1,000씩, 매년 $12,000와 개인 주식 투자 상품에서 추가로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개인 저축에서 연간 $12,000를 받는다면 이는 $120,000의 자산을 만들어 연금리 10%로 꾸준히 증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240,000를 저축하여 연금리 5%로 증식했다는 뜻이다. 재산 방식은 아래와 같다. 이것은 개인 퇴직적립금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함께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첫째, 만약 조셉이 66세에 사망하면 그의 가족은 $240,000를 물려받을 수 있다. 그리 큰 액수는 아니지만 남은 가족들은 그 돈으로 주택담보대출금이나 학자금, 융자금을 갚을 수도 있다. 반면 똑같은 경우 정부저축은 미망인에게 한 푼도 주지 않는다. 조가 받아야 할 연금은 고스란히 다른 사람에게로 가버린다. 이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둘째, 만약 조셉이 22세부터 꾸준히 돈을 불입하여 자금을 마련한 다음 50세나 55세 혹은 60세에 사망한다면 이 경우에도 그의 가족은 $240,000를 물려받는다. PSA 프로그램에서 자산은 저축한 사람이 소유하지만 정부 저축 프로그램에서 얻는 것은 자산을 찾을 권리가 아니라 단지 정부의 약속뿐이다. 셋째, 직장에 근무하는 동안 조셉의 평균 연봉이 $50,000일 경우 그와 고용주는 매년 세금으로 소득의 약 15%인 $7,500를 납입한다. 만약 30년 동안 일시적으로 실직하거나 세금이 인상되지 않는다면 $225,000를 납입하게 되며 40년 동안 일한다면 총 납입액은 $300,000에 이른다. 물론 이 금액은 금리 인상을 고려하지 않은 액수이다. 참고로 그 돈을 개인적으로 투자할 경우에는 복리 계산으로 어림잡아 $600,000에서 $800,000를 벌어들일 수 있다. FICA보다 최소한 2배나 큰 액수이다. 블랙 아메리카 폴리스 액션의 CEO인 엘빈 윌리엄슨은 이러한 사례를 들고 있다. 매년 $13,500를 벌어 FICA 세금으로 $1,674를 내는 28세의 비기술직 근로자가 최소로 잡아 4%의 이윤을 벌어들이는 투자 상품에 $1,674를 투자하면 67세까지 총 $177,147를 모을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현재 약속하는 돈보다 매달 $400씩 더 많이 받는 셈이다. 현실적으로 안전하게 4에서 6%의 수익을 올리는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작 2 내지 3%의 수익을 올리는 곳에 투자하라고 조언하는 재정설계사가 있다면
그는 당장 해고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사회보장제도는 가장 좋은 저축수단이 아니다. 중년이 되어 사회보장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상속인에게 물려주거나 실제로 소유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멸종당한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쥐라기 공원은 현대 과학자들이 섬에서 공룡을 부화시킨다는 소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물론 탄탄한 구성과 함께 화면을 가득 메운 공룡들의 활약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사로잡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공룡은 멸종 상태이다. 아마도 기후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보장제도 역시 경제적, 인구학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공룡처럼 멸종할 수도 있다. 크레그 카펠과 피터 피터슨은 각각 은퇴 신화와 그레돈에서 난관에 부딪힌 사회복지제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미국, 이탈리아, 일본, 독일, 영국 등의 각국 정부는 퇴직자들에게 실제로 모아둔 돈보다 더 많은 연금을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한다. 미국 정부는 20년 후에 65세 이상의 미국인에게 매년 1조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행할 기금을 마련하려면 8% 금리로 12조가 넘는 돈을 은행에 저축해두어야 한다. 전 델라웨어 주지사 피터 두포는 워싱턴 타임즈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증가하면서 앞으로 노인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 우리는 이전 세기보다 더 많은 액수의 퇴직수당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근로자에게 거둬들이는 FIC의 세금 이외에 사회보장자금으로 비축한 돈은 없다. 안타깝게도 미국 정부는 은행에 사회보장제도를 위한 돈을 넣어두지 않았다. 장부를 조작한다고 항아리가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그렇듯 현재 여러분의 부모님은 퇴직한 다음 양로원에 들어갈 비용을 저축해놓지 못했을 것이다. 현재 시세로 따져 한 사람당 연간 노후 자금은 5만 달러이므로 만약 부부의 양쪽 부모님이 모두 살아계신다면 네 사람의 양로원 비용은 20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액수가 나오게 된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용케 절반 정도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설사 그렇다 해도 나머지 10만 달러를 해결하려면 10% ROI로 100만 달러나 8% 금리로 120만 달러를 저축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 돈을 미래 채무, 자기 자본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는 채무라고 부른다. 현실을 인식했다면 이제 사회보장제도를 생각해보자. 연방정부는 특별 공적 채무를 단독 계정으로 관리하는데 SPDO는 약속어음을 말한다. 정부는 앞으로 지불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 어음을 발행하여 FIC의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실제 돈과 맞바꾼 다음 그 현금과 같은 액면가를 지닌 신탁자금 정서로 예탁하여 장부의 수지를 맞춘다.
이는 장부상의 속임수일 뿐이다. 좀 더 쉬운 예를 들어 상황을 파악해보자. 어느 집 가장이 매일 저녁마다 그날 쓰고 남은 잔돈을 작은 유리 항아리에 넣어두었다. 항아리에는 날마다 돈이 쌓여갔고 어느덧 그것은 $50가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급히 현금을 써야 할 일이 생기자 마침 돈이 없었던 아버지는 유리 항아리에서 $50를 꺼냈다. 아버지는 가족들 보기가 미안했던지 돈을 꺼낸 자리에 $50를 지불할 것을 약속함 이라고 쓴 약속 어음을 넣어두었다. 아버지는 지불할 것을 약속했다는 것만으로 죄책감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그가 항아리에 넣은 것은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자산이 아니다. 약속어음은 손목시계나 금반지, 휴대폰, 은화, 슈퍼볼 티켓, 주택권리증 등과는 전혀 다르다. 마찬가지로 의회는 사회보장 유리 항아리에 연방정부가 소유한 토지 권리증이나 금괴를 넣지 않았다. 따라서 약속어음을 상환하려면 일반 세금에서 자금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줄줄이 은퇴할 때 의회가 그 자금을 마련하려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첫째, 돈을 마구 찍어내 인플레이션을 일으킨다. 둘째, FICA 세금을 임금의 30%에서 35%까지 인상한다. 셋째, 퇴직 연령을 68세, 70세, 72세 혹은 75세까지 늘려야 한다. 물론 사회보장연금제도는 20년 후에도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과는 사뭇 다를 것이다. 만약 의회가 첫 번째 방법을 택하여 물가가 현재보다 두세 배 정도 치솟을 경우 매달 $800라는 사회보장연금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920년대 초에 초인플레이션 상황을 겪던 독일에서 떠돌던 이야기가 있다.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내용이다. 한 남자가 길가에 지폐가 가득 실려있는 외바퀴 손수레를 남겨둔 채 상점에 볼일을 보러 갔다. 잠시 후 그 남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길가에는 돈만 흩어져 있을 뿐 손수레는 보이지 않았다. 도둑은 돈과 수레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지를 알았던 것이다. 만약 의회가 두 번째 방법을 택한다면 사람들은 수입의 50%에서 70%를 사회보장세와 일반소득세로 지불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친할머니를 위해 선뜻 돈을 내놓을 사람도 흔치 않은 마당에 다른 사람의 할머니를 위해 돈을 내자는 제안에 찬성할 근로자가 어디 있겠는가? 의회가 감히 이 방법을 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의회가 세 번째 방법을 택한다면 정부의 노인 정책은 현대판 탄탈루스 신화가 될 것이다. 성미가 급한 제우스의 아들 탄탈루스가 신들의 비밀을 폭로한 벌로 신들은 그에게 열매가 가득 열린 나무 밑에서 굶주린 채로 서 있어야 하는 형벌을 내렸다. 굶주림에 지쳐 그가 열매를 따려 하면 나뭇가지가 뒤로 물러나 영원히 열매를 잡을 수 없었다. 딸 수 없는 열매를 따려는 탄탈루스나 손에 넣을 수 없는 돈을 향해 손을 뻗치는 우리 노인들이나
모두 슬픈 운명이기는 마찬가지다. 카필과 피터슨은 의회가 사회보장체계를 정비할 가능성이 없다고 전망한다. 사실 카펠은 저서의 결론 부분에서 공룡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개개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이 책의 후반부에서 설명하고 있는 해결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그의 분석이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제시하는 접근 방식이 새롭고 신선한 것이라는 점만은 분명하다. 감사합니다.